노무사님, 이번에 포괄임금제 바뀌었다며요? 아, 네. 지난주 수요일 날 4월 8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아주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것처럼 이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가장 큰 쟁점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냐라는 거였거든요. 금지?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정확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제목을 보시면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거든요. 그러면은 딱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포괄임금제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나 뭔가 변화한 것과 같이 정책 성과를 내는 느낌의 지침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약간 그럴 수 네. 있죠. 왜냐하면 이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법원 판결상에서도 인정은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뒤에 말씀드린 고정 OT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포괄임금제라고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한데, 사실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그 고정 OT제가 아닌 그 앞에 이제 법원에서 인정한 포괄임금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남용을 하지 말라라는 거지, 아예 하지 마세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새 최근에 이게 발표되고 나서 매스컴이나 또 이와 관련된 유튜버들이 이 얘기를 할 때 뭔가 앞으로 포괄임금제가 아예 금지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폐지가 되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 포괄임금제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포괄임금제가 뭐냐면 일단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 또는 직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이 사람이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는데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이게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당신의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럼 그냥 300만 원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당신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모든 그러한 수당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포괄임금인 거죠. 그러니까 300만 원 주고 나는 너가 이제 뭐 이런 연장, 야간, 휴일을 하더라도 돈을 더 줄 게 없다. 네네.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포괄임금제를 이제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이제 명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포괄임금제가 되려면 사실 어느 정도 급여가 이상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거기 이제 포괄임금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300만 원이다라고 기준을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기본급, 막 연장, 야간, 휴일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급여 이상이 돼야지 이제 좀 원활하게 포괄임금제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물론 급여가 좀 적어요. 뭐 250이다 라고 해도 그럼 기본 250에 기본급이랑 뭐 한 요 정도의 한 뭐 연장근로 뭐 한 월 10시간, 뭐 15시간 요러한 게 그냥 같이 들어있어요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최저임금 위반이 안 되는 선에서. 포괄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 최저임금은 지켜줘야 된다. 네, 그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포괄임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아까 제목처럼 이제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거든요. 그러면은 오남용을 하지 않고 제대로 포괄임금제를 쓴다면 괜찮다.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미 제목에서 그 뉘앙스가 오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마치 매스컴에서는 이제 뭐 포괄임금제는 끝났다. 그리고 밑에 댓글도 보면 이제 드디어 악법이 개정이 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이시는데 실질은 그것은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지침의 핵심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핵심은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일단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그렇죠. 하는 건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직종에서도 이 포괄임금제를 워낙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더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포괄임금을 함에 있어서 아까 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나 또는 굉장히 뭉뚱그려져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도 이제 좀 본인들이 이제 근로감독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유효하게 포괄임금제의 어떤 법원에서 얘기한 그러한 이제 그 기준들을 잘 정확하게 지켜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썼냐? 요걸 이제 좀 더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포괄임금제가 되는 직종이 있고 포괄임금제가 안 되는 직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안 되는 어떤 직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이 이제 시간이 정확하게 좀 산출하기 어려운 게 이제 포괄임금이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뭐 사무직, 출퇴근 시간, 우리 요새는 웬만하면은 다 출퇴근하면서 뭐 출근 퇴근을 뭐 지문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출근 퇴근 기록을 다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다 남겨서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딱 체킹이 되는 이러한 직종, 꼭 직종이 아니더라도 뭐 근무 형태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딱 산출이 되면은 굳이 포괄임금이 필요 없지 않냐. 이거 시간 그대로 다 산출해가지고 더 했으면은 연장근로수당 주면 되는 거고 휴일날 나왔으면은 휴일근로수당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온 거죠.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식당에서 이제 서빙을 하신다거나 요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겠네요. 그쵸. 그런 분들이거나 그냥 우리 일반 사무직이거나 또는 뭐 제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딱 일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얘기하는 포괄임금제는 이제 도입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도입이 가능한 어떤 대표적인 직종이 있을까요? 가장 사실 이 포괄임금을 제일 많이 쓰는 직종이 보안, 경비 또는 이제 그런 시설 관리 이러한 데서 원래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포괄임금제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막 24시간 막교대 또는 이제 또 그런 기술직 그런 이제 건물 관리에서 이런 뭐 기술 같은 거 봐주시는 분들도 보면은 막 24시간 하거나 막 3교대 하시거나 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분들이 여기 현장에 24시간 있으면서 물론 우리가 휴게 시간 뭐 이런 걸 정해놓긴 하는데 사실 이분이 뭐 야간에 몇 시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뽑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 야간 수당과 주간 수당이 다른데 이분들이 이제 알아서 휴게를 타이밍에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야간 수당, 주간 수당 평가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기본급, 뭐 야간 수당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포괄입니다. 뭐 3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출장을 가요. 그러면 그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죠. 그쵸. 이 근로시간으로 이제 일단은 보낸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뭐가 있냐면 네. 우리가 원래 회사에 출퇴근을 하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내가 회사로 출근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외근 장소나 출장 장소로 집에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럼 네. 그 이동은 원래 내가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게 물론 뭐 완전 그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원래 출퇴근하는데 뭐 편도 1시간 정도 걸리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어떤 외근 장소에 가는데 거기에도 대략 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근로시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출퇴근에 가름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똑같이 9시 출근이었으면 그냥 9시 그냥 시작한 걸로 그냥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될 게 이제 이 포괄임금제 이 지침에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정 OT예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같이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명칭이 우리가 고정 OT제라고 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 포괄임금하고 뭐가 다르냐? 자, 포괄임금은 아까 그냥 월 300만 원 안에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라고 이제 기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고정 OT제는 뭐냐면 미리 사전에 시간까지 다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300만 원 월급에 당신의 기본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 40시간 근무하시면 월 209시간 이제 주휴까지 해서 유급 처리를 하는데 자, 이 월 209시간 기본급 하고요. 자, 당신은 한 달에 뭐 40시간의 고정 연장을 해야 된다. 또는 아니면 그것까지 우리가 급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40시간에 대한 고정 연장 수당을 정확하게 얼마인지 산출해가지고 기재를 해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휴일 근로까지도 우리가 이 급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뭐 8시간에 대한 고정 휴일 근로 수당 해가지고 법 기준에 정확하게 이 300만 원을 기본급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급 뭐 250만 원, 뭐 고정 연장 수당 300만 원, 그 다음에 고정 휴일 수당 200만 원 이렇게 합쳐서 300만 원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원래 이것도 다 그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뭐 통상 시급에 그렇죠. 뭐 몇 시간에 뭐 150%요 기준대로 산출돼서 역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쫙쫙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기재하는 걸 우리가 고정 OT라고 해요. 그거는 포괄임금제가 명확하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 요 지침에서 이 고정 OT제는 인정해준다라고 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것만 미리 좀 적어 놓으면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쵸. 평소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 거의 대부분 도입되어 있는 게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는 고정 OT제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지침에서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거 연장수당 얼마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휴일 근로를 했다. 네. 그러면 휴일 근로랑 연장 근로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면은 이 고정 OT제에 따라서 고정 휴일 수당이 만약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휴일날 출근해서 일을 했으면 휴일 근로 수당은 나가야 돼요. 추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 주고 싶잖아요. 인건비니까 결국에는 인건비는 줄이고 싶은 그렇죠. 거고.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회사 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약간 좀 변형해서 썼냐면, 뭐 만약에 월 40시간에 고정 OT 수당이라고 명칭을 만들어 놓고, 자, 이거는 한 달에 총 40시간의 연장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다라고 뭉뚱그려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게 노동부에서도 이게 포괄임금은 아니고 고정 OT는 맞는데, 여기 연장야간 휴일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회사에서도 일단은 연장야간 휴일 근로 이 시간이 40시간까지는 이걸로 다 커버가 되는 거여서 어느 정도 인정을 또 해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침에서 딱 명확하게 안 된다. 이게 정확하게 고정 연장 얼마, 고정 야간 얼마, 고정 휴일 얼마 이렇게 쪼개놓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뭉뚱그려서 고정 OT라고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게 이제 명확하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고정 OT 총 몇 시간 이렇게 해놓은 회사들은 요거 이제 수정하셔야 됩니다. 다 갈라야 되네요. 갈라야 됩니다, 정확하게. 휴일 몇 시간, 야간 몇 시간, 그렇죠? 연장 몇 시간, 네. 이렇게. 맞아요. 그걸 이제 쪼개셔야지 이제 되는 거고. 또 이제 이 지침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저도 이제 사실 제 자문사들한테 많이 이제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정 연차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포괄로 사전에 연차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나? 연차 부분이 사실 이제 1년 하면은 11개고 1년 1일만 하고 퇴사해도 15개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똑같이 인건비가 그렇죠. 좀 너무 많이 나가다 네. 보니까 좀 최대한 이 연차 수당 나가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급여에 포괄 연차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고정 OT처럼 이렇게 좀 넣어놓는 사업주들에게 많이 좀 근로계약서를 이제 드리긴 하는데 이번에 지침에서 그 포괄 연차 수당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금지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 건 아닌데 좀 지양하라라는 좀 약간 뉘앙스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판례가 나오면 판례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도 강하게 이 그 포괄로 연차 수당 넣어놓은 거에 대해서 뭐 완전 잘못됐다 뭐 못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엄격하게 쓰지는 못한 이유가 사실 이게 노동부 행정해석도 이거를 인정을 해주고 있었고 현재 그 행정해석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을 해준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번 지침에서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너무 단정적으로 사실 얘기는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침을 보고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본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유선으로 이거 지침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거 앞으로 이거를 들어가 있는 거 단속을 하는 거냐 라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이게 아직 지침이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향후에 좀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다라는 취지라는 거지 이걸로 단속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바뀐 건 아닌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쵸. 필요하다면 행정해석도 바꾸고 이제 계속 회사들을 지도해 나가겠다. 라는 이제 내용인 거죠. 그 다음으로 혹시 또 유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고정 OT를 할 때 이제 또 많이들 그 대표님들이 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했으니까 안 줘도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기본급
이렇게 정해놓고 만약에 고정 연장 수당에서 월 20시간 이렇게 만약에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번 달에 30시간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10시간에 대해서는 더 했으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급여 외에 더한 거잖아요. 추가 수당을 받아야 그쵸. 그럼 10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 수당이 나가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회사들도 시간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그러한 기록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건데 이제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 지침에서도 명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자 그렇게 정해놨는데 이 정해놓은 시간보다 더한 거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줘야 되고 그래서 회사는 정확하게 앞으로 근로시간들을 기록을 해야 한다. 만약에 본인들이 근로감독을 나왔는데 근로계약서 보니까 고정 OT다. 근데 근로시간을 기록을 안 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PC 로그 기록, 그 다음에 근로자들을, 직원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들이 몇 시간 근무했는지를 본인들이 파악한 다음에 본인들이 파악한 시간보다 이 고정 OT 시간보다 더 했네? 라고 하면 그냥 그거 이제 다 때려버리겠다. 라는 게 또 이 지침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강화된 그렇죠. 그런 요건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대표님들이 또 이 지침에서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정 OT 했다라고 해서 또 안심하실 게 아니라 이제 고정 OT 했으면은 근로감독이 나오면 이제 이 근로감독관들이 정말 뭐 로그 기록이랑 인터뷰까지 해서 시간을 다 이제 뜯어내버려서 이걸로 이제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가 오히려 그럼 반대로 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기록으로 최대한 이제 오히려 이제 이 기록이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기록이 되게끔 이제 잘 이제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우야무야 기록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기록을 잘 남겨놔야 되는 이제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대표님들이. 남기지 않았을 때는 이제 하물며 인터뷰한 것만으로도 근로시간이 잡힌다고 하니까 꼭 남기셔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근로감독관들이 뭐 한두 해 근로감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몇몇 어느 부서에 누구누구 해가지고 하고 컴퓨터 로그 기록만 보면은 대충 이 사람이 몇 시까지 일했는지 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조사하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냥 왕창 때려 맞기보다는 우리가 이 기록을 잘 남겨가지고 이 기록이 어쨌든 오히려 사업주에 좀 방패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